네, 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포렌식 진행자 한지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합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자문을 도와주실 이승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의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근데 팩트체크, 특히 매운맛 브리핑을 들어가기 그 이전 단계에서 김현 위원장님이 경고 말씀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경고 말씀 주시나요? 뭐냐면은 이제 기사의 댓글을 지금 달잖아요. 예, 네, 그렇죠. 어저께 한 언론사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분들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이재명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욕설 비방에 대한 내용을 그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허위 댓글을 쓰면 고발 대상이고 범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그런 내용으로 지금 댓글을 쓰는데 저희가 추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댓글 답글이 10,000개가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불법 행위를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할 예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민주파출소를 만들면서 하겠다고 했던 여러 활동 영역 중에 그 네이버의 그 기사가 제휴 언론사가 기사를 쓰면 그 밑에 댓글은 또 실명이 아닌 그 형태로 지금 댓글을 달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좀 선제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문제되는 것을 이제 그 신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 일단은 당장에는 그 욕설이나 허위 사실 그다음에 이미 그 사실 관계가 분명하게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유포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모 극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찍기로 해가지고 특정 이제 보도에 그 댓글을 쭉 다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걸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인 게 앞서 이제 나왔던 뭐 아이디도 그렇지만 다른 아이디 댓글들을 쭉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한두 건이 아니라 진짜 몇천 개씩을 그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여기 댓글 보니까 뭐 윤석열 나가리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쪽 검찰시켜서 문재인 기소시킨 거 이건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옥 안 가려고 윤석열 편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라인이 검찰이 칼춤치로 캐비넷을 거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이게 명예훼손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굉장히 크게 처벌되거든요. 금융치료도 치료해야 되고 또 형사고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벌에 처할 수 있다. 어저께 제가 그래서 쭉 그 이제 타고 들어가 봤더니 상상 이상의 일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민주파출소에서 그동안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정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는데 선후가 여기가 먼저인지 또 그 유튜브가 먼저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활동한다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사실은 2012년도에는 국정원이 개입을 했었어요. 그 댓글 공작을 그러니까 대북 심리 전단에서 1인 1조, 2인 1조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추적이 되니까 카페 진짜 남양주에 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그 커피 마시면서 이제 댓글 놀이를 하고 그랬었고 댓글단이 했는데 이거는 되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치밀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변호사님이 좀 공익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원이나 이런 애들이 불법적인 걸 했는데 요즘은 그 돈을 누군가 주고 있겠죠. 예.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이라든가 그쪽 후보들 쪽에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비방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고소고발을 통해서 네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렇죠.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는 것하고 사실은 배후 조직이나 이런 게 어딘지를 추적해 가는 게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 역할을 위해서 두 분의 또 역할이 막중해 네,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융치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라는 네. 경고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면서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핵심적인 거는 관련돼서 네이버 뭐 댓글이나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바로 곧바로 신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캡처해서 민주파출소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댓글들 보면서 사실은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무래도 김현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2012년도에 국정원 여직원을 동원한 네. 댓글 공작을 했고 사실 그게 이제 현장에 가서 선관위하고 경찰이 수사를 긴급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봐주기 하고 아. 그거를 저희는 눈앞에서 정권을 박근혜한테 내주는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는지는 국정조사까지 갔고 예. 그리고 결국 원세훈이 구속되고 국정원 조력하고 협력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던 네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보면 이 정부에서 보면은 수사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중요한 것보다는 의미로 보면 그때 제대로 잡지 못해서 우리가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관리 감독도 중요하고 자발적인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보다 이런 문제가 법의 망을 피할 수 없도록 단단히 좀 마음 먹고 근절해 나가는 노력을 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왜냐면 덜 제가 받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불철주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기 후원 계좌를 아, 좀 그래요? 하나 띄울까 해요. 좀 띄워주시죠. 아이고.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원 계좌.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래도 아니, 후원 계좌 저도 딴 불러요? 마당에. 이승훈 변호사가 불러줘야 돼요. 아, 네, 맞습니다. 농협 301-0339-855181 국회의원 김현 후원회. 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소통이 맡고 계시면서 정말 변호사들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고소고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불법적인 관행들을 없애려고 정말 노력 많이 네네. 하시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위트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즐겁게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후원 바랍니다. 후원 계좌 바로 띄어져 있는 거 저거 기억하셨다가 혹여나 지금 화면이 딱 전환돼서 이게 안 뜨더라도 뒤로 가게 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로 해주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편향된 방송, 방심위는 뭘 하고 있나, 입니다. 자, 이게 계엄 이후에 이제 방송의 어떤 공정성 또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소통위 차원에서도 지금 여실히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심위에다가 심의 신청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 이거 지금 몇 건을 했고 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방심위에 직접 심의한 건수가 222건인데 예, 와. 단 한 건도 지금 심의를 하지 않고 네.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일은 신속심의로 다루고 있고요. 예. 지금 9명 중에 이제 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유희림 위원장, 방심위원장은 2023년도에 취임하고 당시에 청부 민원으로 네.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한 언론사나 아니면은 사실은 시작은 어디냐면 김만배 신앙님 예.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직원들이 보니까 좀 이렇게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위원장하고 이름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쌍둥이 동생이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독특한 이름이 이제 그 업계에서는 알만한 사람이니까 이분도 이제 인과관계가 있고 또 YTN 뭐 종사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내부적으로 했는데 네. 근데 정작 이제 직원들만 압수수색 뭐 하고 그다음에 그 좌천되기도 하고 이런 네. 일이 지금 벌어지고 그랬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은 방송심의, 통신심의 등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정상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9명이 다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임명하고 이전에 국회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임명을 안 해서 지금 이제 멈춰서 있는데 네.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고 방심위 기능이 이제 복원이 되면 이렇게 편향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언론 보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지금 대선이 어쨌든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선방심의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네. 시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류일임 방심위가 꾸린 선방심의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전혀 그 기능을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선방심의가 원래 좀 정상적으로 굴러갔더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신경 썼어야 됐다 보여지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선거 방송 예. 심의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고 당에서 추천하고 편향되거나 극우적인 행동과 말을 한 사람은 사실은 배제가 돼야 되죠.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방심의가 어떤 사례들을 좀 눈여겨봤어야 되냐 이런 걸 처리했어야 됐다 네네. 싶은 내용들 일단 국소위에서 심의 신청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국소위라 그러니까 좀 예. 소통이라고 하는 게 국민소통위원회라고 좀 그냥 플레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플레임을 하는데 어. 뭐 굳이 우리가 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심의 신청한 문제에 대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되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영상 준비된 거 틀어주시죠. 이재명 후보 잡을 사람 없는 그런 경선이 본질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여론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아치 잡을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예. 지금 이재명 후보 한번 보세요. 비리가 오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과 사범에 그리고 중범죄로 5개가 기소되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진짜 아니 중범죄자, 뭐 양아치, 그리고 뭐 비리가 오물처럼 흐른다 이런 굉장히 저질스러운 표현들이 이렇게 전파를 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니 좀 소름 그러니까 돋는 제재를 일이거든요. 가하지 않는 거와 관련해서 예.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예. 실시간으로. 근데 지금 진행자가 그냥 묵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 패널 나가서 이렇게 토론하다가 거친 표현을 쓰거나 사실관계 부합하지 네네. 않으면 진행자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잡아야죠. 네. 근데 지금 잡지 않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네네. 아니 이재명 후보 잡을 사람이라는데 근처에도 못 오는 사람이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니 양아치 잡을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양아치 같아요. 아니 근데 적절한 우리도 표현입니다. 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이게 방송은 공공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심의를 이제 받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허가 승인이라는 그런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사실은 방송법의 기초에서 표현에 있어서는 표준어를 쓰고 비하하거나 뭐 그다음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선 후보인데 상대당의 대선 후보인데 그를 지칭하는 언어 자체가 되게 좀 졸렬하고 네.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대구 시장으로 네.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수준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드렸던 것처럼 심의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객관성과 명예훼손 금지, 윤리성, 품위 유지를 지켜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도 지금 방심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고 선방심의도 사실은 이런 심의를 제대로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우리라도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어쨌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 될 때까지 해야죠. 네. 예. 이 방송의 공정성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특히나 이제 이승우 변호사님 요즘 방송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방송 틀면 항상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더 반갑기도 한데 사실 이런 지금 심의에 위반되는 어떤 발언들 또는 그 안에 있는 그 프레임들, 그러니까 악의적인 프레임들을 강화하려고 패널들의 구성들을 멋대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그 밖에 뭐 진행이 굉장히 좀 편향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4명의 패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여야가 2명씩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형식적인 구색은 맞추는데 민주당 측 패널 2분 중에 한 분이 네. 꼭 민주당을 탈당하기 직전인 사람들만 나와요. 탈당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탈당한 사람도 나오고요. 탈당할 것 같은 사람. 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 계속해서 이제 너무 발언을 많이 하고요. 또 4명이면 우리가 점유율이 25%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만 이렇게 딱 피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예. 점유율이 한 10%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항의 안 해요? 하긴 하죠. 근데 손들고 아닙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네네. 정말 계속 사고 손들고 날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그렇죠. 생방송이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손들면 뭐 그 패널은 안 부르죠 다음부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좀 뭔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패널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계속해서 민주당에 불리한 것들, 뭐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시키는 것들 이런 내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네. 본인 스스로가 가스라이팅이 당하고 본인이 소극적으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보수 방송에 나가는 패널들을 특별히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은 전사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논리를 많이 제공을 받으셔야죠. 네. 당의 입장이나 정보나 이런 게.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손을 들고 항의하면 진짜 밥줄이 끊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들도 좀 대단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님도 혹시 문제가 있으면 민주파 출소로 좀 신고를 좀 해주시면 본인들이 좋을 지금 것 같습니다. 공익할 때 해야죠. 그래도 본인 건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뒤로 네, 네. 해주시면. 지금 하는 말씀이 다 연관성 있는 말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모른다더니 다 나왔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올해 2월에 보면 자신의 이제 SNS를 통해서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 그 의혹을 뭐 사기꾼이 감옥에서 민주당과 짜고 뭐 발악을 한다 이런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을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이 나를 잡으려고 명태균 특별법 발의한다라고 하는데 예. 아니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잖아요. 예. 일단 본인은 아무것도 관련된 게 없다. 민주당과 짜고 명태균이 발악한다라고 하지만 복당 관련해서도 자신의 복당을 명태균이가 이준석 의원과 연결시켜서 해줬다라고 예. 하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이준석 대표가 되면 홍준표 복당은 1순위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보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공천을 김건희 씨를 통해서 공천을 주고 그리고 돈은 자기가 또 받고 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건진급 법사 같은 경우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부 상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본인이 오히려 수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대구로 사건을 내려보냈어요. 대구지검으로. 근데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인데 검찰이 역시 전직 검사라서 홍준표 후보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옆에 보면 그 사진도 지금 하나 이렇게 공개가 됐거든요. 최근에 그 워치독에서
올린 기사에 나온 사진인데 저기 보면은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 최용희라는 사람도 지금 등장을 하고요. 명태균 그리고 김한정,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 후원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태열 밀양구연구소 이제 소장, 이렇게 지금 5사람이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저 당시의 그 장소, 저 김한정 저 후원 회장의 별장이죠. 네. 그리고 또 저 시기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제주에서 이제 골프를 치려고 했던 당시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넘어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면 김한정 씨가 저기 있다는 건 오세훈 씨 후원자잖아요. 예. 그럼 오세훈 씨가 시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니까 결국 이것도 명태균 옆에 있다는 건 여론조사인 거잖아요. 네. 한국미래연구소장도 있고 전 소장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위해서 모인 것 같고 그 여론조사가 비공표 여론조사인데 그걸 하고 나서 돈은 오세훈 씨 후원자라든가 예. 또는 홍준표 후보가 아닌 홍준표 씨의 최측근 최용희 씨가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혹이.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대신 내준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명태균 씨가 그 녹취록 나오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너 강혜경 씨 뭐 아들 있지? 청년들 있으니까 더 올려 하면 20대 표심을 왜곡시킨다는 거잖아요.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고 여론 조작과 돈과 공천이 같이 개입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수준이 지금 요 정도고 윤석열 김건희 씨의 수준이 요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파탄난 거잖아요. 네네. 이 사진이 결국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예, 있다. 많은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당시에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결국 탈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복당하는 그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홍준표 이 후보의 최측근을 통해서 명태균과 함께 보낸 것이죠. 명태균 씨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좀 만나고 와달라. 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저 장소에 모임들이 있었고 급물살을 이제 타면서 복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당을 하기 또 전날에 그 여론조사 65%가 내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길 원해하더라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도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를 통해서 했던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측근이 차명계좌로 이제 입금을 했던 거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치밀하네요. 굉장히 치밀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명태균과의 홍준표 후보의 이제 관계성이 명확해 보이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언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나오지만 또 아니나 다를까 제주회동 모습이 그 이전에도 수차례 이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사진도 또 공개가 됐죠. 지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일회성 모임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뭐 7, 8년 정도 된 관계를 지금 유지해 왔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뭐 이 사진도 등장하고 뭐 관련된 증언들까지 다 나오는 마당에 이게 아주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고 보고요. 결론은 명태균 씨를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주고 예. 그래서 비공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구시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선출권이 완전히 왜곡된 거거든요. 예. 국민들은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경쟁력 조사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과 연루되고 그 중심에 명태균이가 있고 그 중심에 건진법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술의 정부잖아요. 주술 정부, 주술 정당.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국의 이 길로 왔는데 네네. 빨리 대선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이건 뭐 민주당이니까 각자 후보들 중에 경쟁력 후보가 돼서 꼭 민주당이 우리 나라를 압축 성장시켜야 된다. 지금 3년 만에 말아먹었는데요. 예, 그렇죠. 빨리 압축 성장을 통해서 압축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특검으로 네. 꼭 이런 부조리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충분히 뭐 지금의 기존의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낼 수 있는 사실들이었지만 하지 않고 지지부진했던 것 특검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굉장히 최근에 논란을 뜨겁게 이제 불타오르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 최용희 씨가
그 해외로 출국을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도피 의혹 지금 제기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아들이죠. 홍정석 씨마저도 이제 전화번호를 바꾸고 좀 잠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란 회동때 안가에서 법제처장, 이완기 예. 법제처장,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 예. 이렇게 몇 명이 모였잖아요. 예. 그 모인 사람들 다 핸드폰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럼 법을 공통된 다루는 패턴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다루는 그렇죠. 사람들,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들이 핸드폰을 바꾼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핸드폰을 못 바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는 거잖아요. 최영희 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경선 끝나면 오겠다. 이 굉장히 나쁘고요. 우리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외국 유학 갔는데 뭐 수사 시기가 오면 돌아오겠다 했는데 지금 당장 안 돌아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리고 막상 돌아왔더니 한 6개월 정도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학위까지 따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니 정말 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홍준표 후보가 정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흐려져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이런 검사들의 증거인멸 방식, 도제식으로 이게 쭉 내려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 뭐 검찰 카르텔인 예. 거죠. 사실은 네네. 돈 봉투를 받아서 논란이 됐던 사건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돈을 전달한 사람은 그 증거를 벽에 걸린 그 뭐라고 해야 돼? 글씨 그걸로도 입증을 했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예, 했던 그렇죠. 걸로 기억이 나고 어쨌든 이거는 그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잠적한 아들이 있지만 결국은 명태균 씨의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야당 측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기소로 네. 물타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검찰 스스로가 더 이상 이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우리로서는 좀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지만 결국은 이런 그 잘못된 관행과 검찰끼리의 짬짬이를 또 한 번 일소하는 계기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예. 검찰에서 3년간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 한 달만 주라 의견서 내겠다라고 했으면 한 달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기소해버렸잖아요. 네네. 그건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해버린 거거든요. 예. 결국 이 정권이 바뀌면 수사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기소 안 할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기소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정말 괘씸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고 윤석열의 내란범을 전직 하나는 이제 전 대통령 예. 이제 그 파면된 윤석열과 그 문재인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이런 검찰의 아주 못된 네. 일들이 예. 그러니까 명백한 정책 의도성을 갖고 있는 수사다. 그럼요. 이렇게 볼 네.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명태균 씨와의 엮여 있는 또 가장 핵심적인 인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김건희 씨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김건희 소환조사 임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김건희 씨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유,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보십니까? 쏟치고 있네요,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임박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항상 입막해. 항상 근데 임박이에요. 저희가 아니, 지금 이거 사실은 언제 나왔던 건데. 김건희 씨의 이 예. 공천 개입 의혹하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예, 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전에 명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소환해서 그것도 그 경호실에 경호동에 만나서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형식적인 조사를 그쳤던 검찰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이 지금 김건희 씨 문제는 이제 저희가 특검을 도입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죠. 예. 5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투표를 하겠지만
그것이 만약 안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 김건희를 우리가 이제 가방에서 그 청문회 때문에 YTN 등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장악을 좀 제대로 다뤄보자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를 하는데 김건희 씨가 그 조선일보 폐간 얘기를 한 바 있잖아요. 그랬죠. 그 TV조선 폐간하고도 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더니 답신이 오늘 왔어요. 아, 네. 심신미약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연결 지으면 임박했다 뭐 해도 검찰이 소환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네. 심신미약이라는 그걸로 회피하고 그러면 이제 검찰이 좀 봐주겠죠. 예. 또 이런 과정에 지금 놓고 있다. 아니 그 관저에서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넘어갈 때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던데요. 그렇죠. 그 사이에 심신미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윤석열 부부의 일관된 네. 그 태도이고, 그리고 검찰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라는 그런 과대망상이 여전히 이런 일로 벌어지죠. 네. 그럼 어찌 보면 선임계를 제출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나오지 않고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버티겠죠. 높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죠. 그렇죠. 뭐 소환조사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결국에는 대선 전까지는 전혀 조사를 안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너무 비리가 많아요. 예, 뭐 건진법사, 명태균, 그리고 뭐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인사와 관련해서 돈을 받고 이런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전혀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부인으로서의 품격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을 것 같은데 빨리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권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이야기 보면은 최근에도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뇌물수수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또 말씀을 주셨지만 그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가 이제 그 통일교 제2인자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그 반클리프 이 다이아몬드 6천만 원짜리 그 목걸이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황이 포착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전제가 좀 잘못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2022년 6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김건희 씨가 예. 이 6천만 원대 목걸이를 찾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변명은 이때 먹거리를 찾는데 논란이 되니까 빌렸다라고 하니까 예. 왜 그런 걸 빌려가세요? 저희가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통일교 측에서 사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사주고 네. 그걸 차고 갔는데 뒤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같은 물건인 건 확인됐어요? 혹시? 네? 같은 물건이에요? 아니 그냥 확인 안. 그렇죠. 먹거리는 똑같죠. 아, 똑같은 목걸이. 똑같은 예, 먹거리는 제품의 똑같아요. 먹거리인 거죠. 먹거리는 근데 똑같아요. 전달 안 됐다면서요? 그런데 전달이 이미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할 때는 전달 안 안 됐다고 됐다는 하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걸이가 그 목걸이다. 김건희 씨가 빌려왔으면 너 어디서 빌려왔냐? 그럼 두 개네요? 그거 찾아보면 되죠. 두 개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원래는 두 개 해야 두 개 해야 되죠. 통일교가 그 먹거리를 산 거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가 빌려간 거. 그러니까 알리바이용으로 네. 그럼 이거를 가지시라고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빌려온 것과 통일교가 산 것을 확인하면 그게 이미 통일교가 사서 김건희 씨한테 줬고 김건희 씨가 나토로 그걸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예. 저는 높아 보인다. 지금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맞춰서 나중에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미리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가운데서 특히나 왜 어떻게 통일교 제2인자가 관련돼서 뉴스에 정말 뜨겁게 다뤘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빌렸다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뇌물이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 빌리지 말고 제가 드릴게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김건희를 연맥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좀 해석이 좀
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시간순으로 이미 받았으면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받은 거고 빌려온 거고 예. 나중에 전성배 씨가 이걸 통일교에서 주니까 전달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다. 굉장히 논리적인데 문제는 김건희 씨가 빌린 것과 통일교 쪽에서 산 거 영수증 확인해 보면 이게 거짓말로 확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가 배달 사고가 났다,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보통 예, 선물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심부름을 할 때 보냈습니다라고 전가를 보내죠. 그러면은 그렇죠. 감사합니다라고 또 전갈이 네네.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가 초기인데 예, 대통령 취임하고 난 직후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냈습니다. 인편에 보냈습니다. 근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네. 이 논리라면 예. 그러면 김건희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 안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좀 안 맞는 했겠죠.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 건진법사가 지금 보니까 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와이프 계좌로도 수표하고 현금이 6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네네. 자기 그 집에 1억 6,500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고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만날 때 전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했었잖아요. 네, 여의도에서 선거운동 하고 했고요. 불법 선거 사무소 내지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들어서 철수했다는 건데 거기에 딸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당시에 네. 그 윤석열 후보한테 어깨 툭툭 치면서 이제 사람 소개시켜줬던 그렇죠. 그 유명한 네.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명태균 천공보다 명태균이 위다 했더니 건진이 어디 나를 그런 데도 비교하냐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요. 본이 훨씬 높다라는 맞습니다. 거면 지금까지 나왔던 임기 중에 천공하고 명태균에 비해서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파괴적인 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게 바로 건진과 김건희, 건진과 윤석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안정을 취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네. 그래서 윤석열 부부의 김건희 부부의 이런 일들이 끝이 어딘가가 정말 진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양평 고속도로까지도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228톤은 아직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 쓴 물의 양도 그렇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목걸이의 대가성 어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게 그건 있을까요? 이제 통일교가 준 거잖아요. 예. 그리고 1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일교가 뭐 민원이 있거나 또는 인사청탁이 있거나 뭐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 아마도 그 통일교 공식 행사에서 윤 씨가 자신이 1시간 독대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통일교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이걸 대통령이 해결해 줬다. 이런 어떤 영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윤 씨하고 건진법사 간의 문자 같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좀 건진법사는 지저분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집에 명함도 수백 장이 있고 이력서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뭐 공공기관입니까? 이분이 점집인데 이력서가 많이 왔다는 건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승진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것 같고요. 또 뭐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던데 그러면 정무위더라고요. 네, 오면서 정무위. 확인해보니까 정무위가 공정위. 정무위원장. 네, 맞습니다.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거잖아요. 공정위. 그래서 금융권 인사 문제 청탁도. 그래서 한국은행권 5천만 원 관봉돼 있는 거. 그것도 아무튼 인사 청탁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네네. 금융권 아니 인사 근데 청탁. 인사청탁도 인사청탁이지만 사실은 그 돈의 모습이 보통 우리가 그냥 은행에서 찾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은행에서 찾을 때는 그냥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은행에서 이렇게 말아주는 거, 한 줄에 말아주잖아요. 네, 근데 띠지. 이거는 띠지가
있는 거고 비닐에 담아져서 언제에 이 돈이 있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다른 돈이죠.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유통할 수 없는 돈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히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정부의 간사였던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연결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어제자인가요? 보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성배 씨와 관련돼서 이 SBS의 단독 보도가 또 어제 있었다고 해요. 이거 관련돼서 일단 영상 먼저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대선 석 달 뒤 치러진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청장 공천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방선거 한 달쯤 전인 5월 8일 전 씨가 국민의힘 고위당직자 A씨로부터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 경선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당시 구청장 예비 후보는 전직 의원 출신 B 후보와 C 후보 2명이었습니다. A씨는 고문님의 지휘 아래 B 후보와 C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전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전 씨는 당에서는 어떠냐며 당내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A씨는 B 후보의 부정적인 의견 극복 방안으로 행정전문가 이미지 부각, 30여 년의 지역 토박이 정서를 거론하며 VIP와의 차담 사진으로 간접적인 지지 홍보 등을 통해 충분히 필승할 것 같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A씨는 B 후보가 1등이라고 설명하며 모두 고문님의 덕이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그 당시 이제 지방선거에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앞서 이제 그 두 분 관봉 얘기도 해주셨지만 관봉을 비롯해서 1억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 거액의 돈다발이 아무래도 이 공천과의 또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치자금법에 걸릴 것 같고요. 또 공직선거법도 걸릴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아마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은 국민의힘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업무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데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좀 봤어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돈 주고 공천 주고 이건 굉장히 예전에 봤던 정치 문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꾸 주술가, 점술가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었고 이게 공천으로 연결됐다는 것들이 참 한심해요. 맞습니다. 그 지금 특히나 전 또 참 재미난 포인트가 뭐였냐면 명태균과 건진법사 두 사람의 어떤 정치 브로커 간의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누가 더 힘이 셀까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만난 정황들도 포착이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확실히 명태균보단 건진법사 그 힘의 균형에선 더 우위에 점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보석이 있어요. 오고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석. 그렇네요. 힘의 균형 네, 6천만 원짜리 보석으로부터. 무슨 그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돈이 예. 오고 가고 자리가 오고 간 건 기본이고 예. 그건 이제 한 축으로 있는 거고 네. 여사가 좋아하는 그런 물건이 전달됐다는 거는 그때부터 이미 V0, V1 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면 서열관계를 이미 안다는 거는 건진이 한 수이다. 네. 모양새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명태균은 나 여기 대통령과 여사랑 통화했어 하면서 녹음 파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면 건진법사는 그냥 관봉하나만 들밀어도 보석 나오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시기적으로 봐도 그 이전이잖아요. 건진 예. 경우는 코바나 콘텐츠에서 같이 고문으로 활동한 고문으로 거고 활동했죠. 그 전에 왜 점프 윈 점프인가요?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 기획전 할 때 그때 문재인 후보가 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진을 그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하는 날 들고 가서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네. 그러면 건진 딸이 그 커버나 콘텐츠에 근무를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는 거고 윤한홍하고도 인연이 있는 거고 하면 그래서 그 뿌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홍준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지만 윤핵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권력과 그렇죠. 아주 가까운 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진 네네. 얘기는
진짜 많은 것들이 건져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이게 명태균 게이트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의 큰 핵폭탄이죠. 게이트, 네, 핵폭탄급 핵폭탄. 건진 게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건지법사는 엄청나게 세게 처벌될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인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이것도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건지법사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압수수색 됐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인 계좌로 또 수표까지 다 넣었더라고요. 그 수표 추적하면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인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받은 액수라든가 또 지저분한 거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간에는 김건희 씨가 건지법사를 윤석열 씨에게 소개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오히려 윤석열 씨가 더 건지법사를 먼저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윤석열 씨의 어떤 마치 자기가 깨끗한 사람인 양 했던 모습들이 이 건지를 통해서 완전히 벗겨질 수 있겠다. 건지법사가 주로 하는 게 뭐 소가죽을 벗겨서 뭐 예.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했죠. 뭐 그 무당 강원도예요, 강원도. 예, 무당 행사 네. 했다는데 진짜 윤석열이 벗겨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월강 조계종이었나? 그러니까 대한 조계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사이비 종교로 분리되는 맞아요. 곳에서 했던 행사였죠. 네, 아무튼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이 기사들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 자, 아무튼 파도 괴담, 파도 의혹만 쏟아져 나오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국민의힘 반드시 모든 사실들이 끝까지 밝혀져서 그에 응하는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27일이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국 선출이 됩니다. 확정적으로. 그런데 그럼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세가 더욱더 극렬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특히 저희 김현 위원장님 정말 열의를 다해서 힘써 주실 거니까 꼭 여러분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기 전에 변호사님 오늘 델리민주 첫 출연이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소감 말씀해 오늘 주시죠. 좀 편하게 얘기했고요. 네. 또 김현 위원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또 좋았고요. 또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이 민주 델리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그래서 또 많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또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런 조직적인 행동들이 예. 좀 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발 당했어요. 민주파출소도. 아, 그런가요? 민주파출소라는 그 용어가 예. 사칭이다. 그래요. 공무원 예. 사칭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전혀 아니죠. 공무원 자격사칭이 민주 예, 예. 파출소를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 보고서. 아니요, 헷갈려가지고 우리 여기 당사 앞에 와가지고 예. 또 뭐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다면서. 아, 그래요? 정말요? 여튼 네. 민주파출소가 저희가 이제 대략 시작한 지가 1월 23일부터 저희가 1일 브리핑을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 3, 4 이제 한 100일 정도 돼가고 거의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거짓말 시리즈가 96번째가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면 100번 기념으로 한번 100번. 네, 그동안 나왔던 걸 쭉 한번 정리를 예, 해서 후보도 정해질 때고 음. 그다음에 저쪽은 27일, 28일이면 2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충 한덕수로 가느냐 아니면은 한동훈으로 가느냐 이런 이제 흐름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니까 거짓말이 이거는 진짜 압축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매운맛 브리핑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 끝날 때까지 진짜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 열심히 추적하고 예. 고소 고발하겠습니다. 네.
그럼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안내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요, 그 팩트 체크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이 사실 진실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잘못된 정보를 좀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지금 팩트 체크 보이시죠? 들어가셔서 이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준비된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이승훈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